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낳은 확진자 박수미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분은 안 쪘는데 어떤 분은 와 쪘다 하실 수 있는데요. 각자의 자기 기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생각대로 또 누구든지 생각하잖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심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암의 사업을 남편이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왜 하려고 하지?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한 남편이 아메이가 빅 비즈니스라고 웃기고 있네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도 정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 바꾸게 되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이 사업이 저에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 엘빈 테플레의 글을 보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에서 살면서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그 교육열에 불타오르는 그 엄마들. 저도 그런 엄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 낳고 우리 그 당시에는 유행이 뭐였냐면 신기한 아기 나라부터 막 한글나라, 국어나라, 영어나라 막 이렇게 시키고 또 영어학원 보내고 6살짜리를 영어학원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뒤처질세라 남들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시키고 정말 뭐 두드러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엄마 중에 하나였어요. 오로지 나의 목표가 애들 잘 가르치는 거? 그걸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 말이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많은 경험을 갖게 해주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목표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그 어떤 것에 재능을 가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뭐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둘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빵하자 해서 영어 유치원을 또 3년을 보내봤는데 그 당시에 한 97만 원짜리를 3년을 보냈으니 대단한 엄마죠. 근데 얘가 5학년이 돼서 화상 영어를 하는데 yes, no 이 두 마디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가르쳐놔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또 뼈저리게 느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또 영어만큼은 하여튼 놓지 않았던 또 그런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하면서 또 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시켜보기도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또 이렇게 알게 해주기도 하고 또 책들 접하게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의 모든 삶의 정말 꿈? 목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두 아이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뭐였냐면 2017년 이게 데이터죠. 여기 저 글로벌 8대 기업 중에요.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인터넷 관련 업체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요, 삼성 하나뿐이었고요.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은 구글이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이에게 사실은 뭐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최근 엄마들을 만나보면 애들 게임한다고 엄청 뭐라
뭐라고 하는 엄마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무슨 얘기 해주냐면요. 결국에 그렇게 게임에 미쳤었던 애가 게임 업체를 차려가지고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한다는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4차 산업을 알고 미래를 알고 대처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빈 토플러가요. 부의 미래라는 책에 썼습니다.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참여형 소비자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참여형 소비자 시대는요, 바로 그게 프로슈머라는 건데요.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그 소비자가 결국에는 다시 캐시백으로 다시 사업자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더 많이 활발해질 거냐 하면요. 인터넷 통신, 전기 모바일의 발달의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21세기 유통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해 두었습니다. 어쩜 이 코로나 시대가 아마 더욱더 이런 프로슈머형, 참여형 소비자형의 그러한 마케팅으로 더 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때 사실은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카톡이나 유튜브나 모바일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소비자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게 이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그러한 앞으로 시대에 정말 21세기 유통의 그러한 혁명이 또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플랜 B 아메이라는 것입니다.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1959년에 두 창업자가 만드셨어요. 리치 디보스, 제이벤 앤델 두 분이 아메이를 설립하셨습니다. 아메이 처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미시건주 에이다에 공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메이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게 치약, 칫솔, 세제 그런 것들로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런 세제 만드는 공장에 굴뚝이 없어요. 더 크게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요. 1급수가 흘러요. 아메이는 처음에 만든 생각이 달랐던 게요. 인간에게 해롭고 환경에 해로운 그러한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두 분의 창업자가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만들어졌고요. 50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여 개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요. 65개 R&D 센터가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가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그 이유가 아메이는요, 특허권을 직원한테 줘요. 그래서 특허권을 회사가 가져가는 그러한 회사와 특허를 따면 직원이 갖는 그러한 회사는 분명히 품질이 다르겠죠. 전 그걸 보면 왜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 와 제품 좋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여 가지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또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이신데요. 아버지 보이시죠? 제이 벤 앤델 회장님도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그분의 아들인 스티브 벤 회장님도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라 하면 대단하죠. 아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메 회장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기업이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로 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요즘은 한 국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다 다국적이죠. 전 세계. 저희 아메이도 한국에서는 한국 아메이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서 나가 있습니다. 아메이 창업 이념은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창업 이념 중에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죠. 사실은 꿈은 꿀 수 있어요. 그지만 기회를 받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친정이
되게 잘 살았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2년 후에 IMF가 와서요. 정말 그 컸던 61평 아파트며 건물이며 정말 저희 아버지 퇴직금까지 모두 모조리 사업에서 힘들어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들어서 힘들어지니까 그걸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뭐 시댁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 알죠? 그 완도에 금당도에 그 땅이 얼마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3,280원에 재산세를 했었는데 지금은 5,000원대로 올랐다고 남편이 5,000원대라고 말을 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양가 부모님이 또한 재산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정말 특별히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도 주지 않은 그런 성공의 기회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꿈만 꿔도 저는 이 단어가 정말 가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될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아멘 사업을 시작하면 뭐 다들 한 뭐 100가지 꿈을 적는데요. 진짜 될까?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아멘은 뭐지? 더 한 번 더 궁금하죠? 그게 바로 유통을 알면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기존 유통 방식이요. 생산자가 200원에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1,000원에 오죠. 그러면 지금은 마트가 생겼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90년대부터는 마트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정말 전국 곳곳에 마트가 지금 한 15년, 16년까지는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요, 마트에서 사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사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거예요. 쿠팡이나 뭐 지마켓 이런 데서 구매를 하죠. 왜냐?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게요.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줘요. 굳이 내가 가서 쇼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 이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다음 방식이 바로 아메 유통 방식인데요.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프로슈머 방식이에요. 아메이는 원가가 350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농만 써요. 직접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키워서 만들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쓰고요. 당연히 연구 개발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가가 350원이고요. 이 350원의 원가를 회원 소비자가 700원에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마진이 있겠죠. 광고비, 유통비 이러한 마진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가져오냐면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가져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소비자가 자랑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5%의 마진이 소비자의 몫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35%를 누가 가져가냐면요. 전지현이 가져갔어요. 김수현이 가져갔죠. 근데 그 마진을 누가 가져오냐?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아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없는 게 이렇게 보시면요. 90일 이내에 반만 남아 있으면요. 반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만약에 반품을 했을 때 손해는 회사가 보는 거고요. 소비자는 사실 쓴 만큼 이익이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눈 떠서 하는 게 뭐 물 마시기, 양치하기, 세수하기, 뭐 헤어 세팅하기, 메이크업하기, 식사하기, 영양제 먹기 막 이런 그리고 뭐 전화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게 막 모든 게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생필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커피도 마시고. 그러한 생필품을요. 모두를 아메이로 바꾼다는 거죠. 이스프링 정수기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또 뭐 앰모스피어로 그리고 우리가 이도 글리스트로 닦고요. 이런 하나하나 일괄의 생필품을요. 바꿔서 어떻게 하냐? 소비가 사업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비가 사업이 된 일인데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뉴트리션.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또 본사가 광고를 또 해줍니다. 미국 본사에서. 그래서 뉴트리션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뉴트릴라이트 하면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하나 정말 유기농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 하나하나를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소개가 많이 일어나죠. 저 같은 경우도 오메가3를 먹고요. 이 왼쪽이 자주 마비가 됐었는데 그 마비됐던 그 왼쪽에 이런 곳들이요 다 뚫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먹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몸의 독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또 몸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알죠. 한마디로 몸값 비싼 사람들은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핑 검사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뉴트리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티스트리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탑5 브랜드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 탑5 놀랍죠?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스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저는 사실 제일 감동하는 제품이 비타민C 히알루론산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프랜차이즈 샵을 했었는데요. 그때 화학 비타민 가루 이게 한 통 하나 한 28,000원짜리를 조금 덜어가지고 앰플에다 섞어서 이렇게 투여를 해줬어요. 비타민C.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5만 원인데요. 이거는 사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데 정말 놀랍게 피부가 맑고 좋아지면서 그걸 날마다 내가 5만 원짜리 관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렇게 좋은 게 있지? 하고 써봤어요. 써봤는데 지금 제가 사업한 지 14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제가 조금 늙을라 치면 또 좋은 제품이 나오고 14년 15년 젊어지는 제품이 나오고요. 또 최근에 콜라겐 볼까지 그렇게 나오는 그래 제가 연구하지 않아도 본사에서 이러한 또 너무 좋은 화장품들을 개발해서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감동하는 건 뭐냐면 씻지 않아도 바르고 자는 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니까 정말 화사하게 나오네요.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 세계 탑5 브랜드인 아티스트리 그리고 또 아메이홈 하면은 많이 아시죠? 똑같은 세제 공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세제 공장은 그 세제 공장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는데요. 이 아메이 세제 공장은 그 옆에 일급수가 흐른다는 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렇지만은 정말 때도 쏙 빼주는 그러한 아메이 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아토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세제만 바꿨는데도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디시드랍스 같은 경우는 주부습진 있으신 분들 디시드랍스 쓰고 정말 좋아졌어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고마운 게 뭐냐면요. 저 한 병 가지고 20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이죠. 그렇죠? 11,000원짜리 하나로 해서 20병이 나오니까 굉장히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제품입니다. 또 많은 분들 또 가장 선호하시는 게 글리스터일 것 같아요. 글리스터는 치약, 칫솔 이러한 브랜드인데요. 정말 유명해서 정말 그 공항 가다 보면은 기내 반입 금지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데요. 글리스터는 외국 사람들이 봐도 저게 치약인지 알고 또 한국 사람들이 봐도 치약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치약이고요. 또 샴푸 그리고 여기 보시면 GNH 이 예전으로 말하면 빨간 통이라고 빨간 뚜껑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GNH 시리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 여기 다 훑어보시면 뭐냐면 생필품이죠. 또 샴푸, 탈모 샴푸 그리고 또 퀸
집에서 항상 우리 요리 하시죠.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게 바로 퀸이에요. 엄마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요리를 해주다 보니까 뚜껑만 덮어도 요리가 짠 하고 나오는 그러한 퀸이요.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저희 남편이 이 퀸을 가져왔어요. 그냥 뭘 보고 가져왔냐면요. 맨 밑에 양파 깔고 그 위에 돼지고기 올리고 그 위에 닭을 올리고 또 그 위에 감자, 고구마, 달걀을 올리고 물 하나도 안 넣고 뚜껑을 딱 덮었는데 짠 하고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돼지에서 닭 맛이 안 나고 닭에서 이렇게 돼지 맛이 안 나고 감자에서 이렇게 닭 냄새가 안 났다는 그 사실에 놀라워서 퀸 세트를 2개를 사왔더라고요. 하나는 저희 동생 집에, 하나는 저희 집에. 근데 이 퀸을 몰랐을 때는 아니 무슨 후라이도 안 된 냄비를 사왔나 했거든요. 그런데 퀸을 제대로 알고 쓰다 보니까 무슨 이런 마술 같은 냄비를 사왔나라고 정말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퀸으로 족발을 많이 해주는데 사람들이 족발집을 차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요즘에 건강 요리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러한 요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 퀸이고요. 또 엠모스피어 드라이브죠. 엠모스피어 드라이브, 엠모스피어. 지금 엠모스피어 감동은 정말 넘치죠. 많은 분들이 정말 저게 담배 냄새가 제거가 돼?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애가 22층 사는데요. 22층에서 남편이 겨울이면은 담배 피러 내려갔어요. 밑에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요즘에 집에서 당당하게 담배 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층 가가지고 담배 피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이 엠모스피어가 들어오고 나서요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줄 알았대요. 근데 큰 방을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여다보니까 남편이 세상에 저 엠모스피어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담배 냄새가 집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니 우리 남편이 세상에 저 스카이 앞에서 세상에 담배를 피고 있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짱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또 비염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본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또 정수기, 정수기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판매 1위 제품이에요. 물맛이 다르죠. 그래서 압축 활성탄이 있어서 또 더군다나 그 압축 활성탄 안에 이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잡는 자외선 살균제품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전 세계 특허를 받은 무선 충전 기술까지 정말 과학이 정말 밀집되어서 들어있는 저 정수기인데요. 저 정수기를 저희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가 저희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서요. 그 집에 가서 엄마 이 집 물맛이 이상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좀 외할머니가 좀 이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아니 그러면 너희는 무슨 물을 먹길래 우리 집 물맛이 이상하다고 그러니 하니까 저희 동생이 이스프링 물 먹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번 가져와 보라고 물 마시고 나서 세상에 물맛이 너무 좋으니까 3대 사줬잖아요. 오빠네 집, 엄마네 집, 얘네 집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3대가 나갔다는 이야기. 근데 물맛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알죠. 강아지들도 너무 잘 알고 하는 그러한 이스프링, 더군다나 우리 몸에 좋은 그러한 알칼리의 그런 물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항상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과학 무선 충전 기술이요.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에 무선 충전 되잖아요. 그 기술을 바로 아메이 직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원포온이죠. 지금 뭐 참기름, 뭐 송화 소금, 뭐 이러한 모든 것들 또 화장지, 생리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또 특히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그 애견 그러한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애견 밥 강아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저희 강아지도요 골라 먹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저 아시는 분이 본인이 드셔본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는지, 진짜 유기농인지 몸에 좋을 건지,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되게 많이 그런 이게 강아지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란펫을 딱 이렇게 드셔보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꼬숩대요. 연세 드신 분인데 꼬숩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강아지 밥은 먹으면 약간 기름기가 있는데 꼬숩다고. 그래서 애들이 잘 먹나 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커피까지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 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시죠? 기존 유통은요, 우리가 가서 또 그리고 앱으로 또 뭐 이렇게 지금 마트 같은데 이렇게 마트를 많이 다녔었죠. 그런데 이 마트를 갔던 습관을 아메 앱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AP 매장이나 아메 앱이나 1588-0080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제품, 그러한 생필품을 바꾸어 써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희한하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치약 썼던 것을 글리스터로 이렇게 뭐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화장품 타사 거 썼던 거를 아티스트리로, 또 타사 세제 썼던 것을 아메 홈으로, 이렇게 타사 거 또 그러한 건강식품 먹었던 걸 뉴트리라이트로,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꿔 써서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하고요. 만족했다 하면 나 혼자 사용하는 거죠. 나 혼자 써도 되는데 또 나눠 쓰고 싶잖아요. 우리 좋은 거 알리고 싶잖아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함께 알렸을 때 캐시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캐시백, 일반 할인점 갔으면요, 한 20만 원 정도 제품을 사서 쓰면 0.1% 200원 정도 나오죠. 그런데 아메 마트로 바꾸면요, 한 20만 원 정도 썼을 때 3%? 한 6천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한 30배 아닌가요? 놀랍죠. 30배. 예. 6천 원. 정말 이 캐시백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요, 7,333원 나왔던 것 같아요. 7,333원. 근데 이 캐시백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언니, 나, 친구, 동생 이렇게 각각 20만 원씩 사서 썼어요. 20만씩 썼을 때 동생은 본인이 다 사지 않고요, 알렸어요. 알려서 친구들이 각각 10만씩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20만이 됐어요. 본인이 다 사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이게 바로 내가 동생에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거죠. 이 정보 전달. 야, 나는 디시드랍스 쓰고 주부 습진이 다 사라졌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생도 그래 언니 나도 안 좋은데 한번 써봐야지 하고 그렇게 바꿔서 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캐시백을 한번 알아볼게요. 언니는 매출이 80만이에요. 모두 다 합산을 해주거든요. 언니나 친구, 동생 다 합산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의 매출이 80만이 됐죠. 그러면 6%죠. 그래서 언니는 48,000원. 그리고 나의 매출은 20만, 60만. 그래서 6% 36,000원. 그럼 결국 언니의 매출에서 내 매출을 빼줘야 되죠. 언니는 48,000원에서 36,000원 빼주니까 12,000원의 캐시백이요. 실제적인 언니의 캐시백이고요. 또 나는 친구, 동생 각각 6,000원씩 빼줘요. 그러면 24,000원의 캐시백이 나의 캐시백이라는 거죠. 이상하죠? 언니가 먼저 했는데, 그쵸? 가입 순서가 아니라 노력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알렸느냐에 따라서 캐시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더 한번 나아가 볼게요. 내가 일반 할인점에 한 5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A, B, C, D 각각 나까지 한 20만 정도를 샀다고 봐요. 그렇게 쳤을 때, 자, 모두 다 12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캐시백이 얼마가 발생할까요? 1,200원의 캐시백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각각 0.1%씩 빼고 나니까 바로 나도 200원이에요. 아니, 난 데리고 갔는데도 200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 너무 익숙해진 방식이죠. 이 방식이. 그래서 안 쓰면 깡, 알려도 꽝인 그러한 일반 할인점의 캐시백이었었는데요. 아메 캐시백으로 바꿔보면요, 20만 이렇게 했을 때
저도 20만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A에게 야 더블 X 먹으니까 우리 남편이 피곤하다 말을 하지 않아. 또 B에게 야 정수기 바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을 엄청 잘 먹어. 물이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5명이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만씩 썼을 때 120만 원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이랬을 때 9% 10만 8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3%다 해서 빼줍니다. 6천 원씩 주고 나면 나머지 얼마가 나의 캐시백이냐? 자, 7만 8천 원의 나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오, 놀랍죠? 우리가 일반 할인점 갔을 때는 200원이었었는데요. 아메이로 쇼핑을 바꾸니까 7만 8천 원의 캐시백. 한마디로 쓴 만큼 알린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A, B, C, D, E 각각 매출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걸 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요. 어때요? 얘기해주고 싶죠. 그리고 내가 너무 맛있는 맛집을 찾아냈어. 그럼 함께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절대 말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입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지고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았던 것이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A, B, C, D 각각 그들도 그들의 친구들에게, 언니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요. 각각 본인들의 캐시백을 받아가는 거죠. A, B, C, D, E 200, 200, 200, 200, 200의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내가 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사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매출은 1,000만이에요. 그렇죠? 1,000만이었을 때 캐시백이 어떻게 나오냐? 21% 210만 원의 보너스라는 거죠. PV로 했을 때. 자, 이렇게 또 A, B, C, D는 얼마씩? 18만 원씩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맨 밑에서부터 빼줬죠. 그래 여기 18만 원 5개를 빼주다 보니까 이렇게 90만 원을 빼죠. 그러면 120만 원이 나의 캐시백인데요. 사실은 PV와 BV가 달라요. 어떤 분은 PV를 보고요. 야, 너는 이 가격에 사는 거냐? 라고 그렇게 해서 PV가로 주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PV는 점수치예요. 그리고 ABO 가격으로 모든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요. BV 가격으로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PV로는 12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보너스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들어옵니다. 매달 평생 증가 상속 한마디로 인세 수입이라는 거죠. 이 인세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이게 생필품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눈 떠서 그죠? 여러분이 입 닦고 그리고 또 화장하고 화장지 쓰고 밥 먹고 식품 먹고 하는 그러한 생필품 저한테 물어보고 구매하지 않는 늘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서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회원이 계속 증가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마스크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왔는데요. 그러한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요. 신제품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최근에 나온 신제품들 또 많이 있죠. 이번 달에 또 루바블렌드라는 또 갱년기. 그래서 우리 갱년기에 들어 쓰신 분들이 되게 많이 막 이렇게 후딱증도 나고 막 스트레스도 나고 괜히 짜증 나고 어떤 분은 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그래서 남편들이 와이프한테 하지 말아야 될 3마디가 있답니다. 첫 번째, 너 갱년기냐? 두 번째, 너 늙어 보인다? 너
피곤해 보인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강 큰 남자는 요즘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딱 필요한 그런 갱년기 제품이요. 지금 또 신제품으로 또 추가가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경험이 계속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4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성공 단계는요, 바로 SP입니다. SP의 수입은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이 SP 1000만을 3번 달성했을 때 또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티늄 이 SP를 6번 했을 경우에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특급 호텔에 1박 2일 세미나를 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부터는 상속이 가능해요. 저는 상속이라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상속세가 없고요,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라는 것이 최근에 저희 친구가 친정 엄마한테 상속을 받는데, 엄청난 금액을 상속세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속세란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없이 그런 상속이 가능하고요. 또한 SP 12번, 한마디로 1000만을 1년에 12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 집에서 너무 좋아, 진짜 이 제품 하나하나를 비교해 봤을 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 그 한 뭐 40대 이상은요, 지금 어디에서 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써보고 좋다라고 그렇게 알리기만 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면 내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또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또 2박 3일 세미나, 그리고 해외여행 또 한 차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또 사파이어 단계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었을 때요, 월 한 400에서 500, 이 정도 되면 연말 보너스가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한 6,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요. 괜찮죠? 이 두 명만 알아들을 수 있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는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해요. 암의 사업을 내가 사람이 많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는 2명만 있어도 이렇게 연봉 한 6, 7천 정도 되는 그런 사파이어 수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은 이 새 그룹이 플래티늄이 되었을 때 이때 바로 에메랄드입니다. 월 600에서 700,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말 보너스를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받는데요. 이 정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신 분들이요, 최근에 한 1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괜찮죠. 예. 이전 같은 경우는 한 1억이다 하면은요, 그 정도 되면은 남편 회사 그만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억이다 하면은요, 그만 못 둔다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의 수입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다음 단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요, 월 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외여행을 2차례 다녀오고요. 이때도 상속이 가능하고요. 연말 보너스로 이렇게 또 핀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하고 나니까 한 2억 5천 이하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나서 저희 아이를 유학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 다이아몬드 연봉이 너무 귀중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예, 근데 핀이요, 끝이 없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또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버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5억, 8억 얘기하면요. 아, 귀에 안 들어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해 보시고 한번 꿈꿔 보시면 꿈꾸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꿈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인세 수입. 이 인세 수입. 정말로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우리 남편이 일을 그만뒀을 때 진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나? 라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의 수입이 바로 인세 수입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두면 그 순간 없어지는 임시 수입. 그쵸?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가게를 차려서 그 가게를 안 하고 나면 또 수입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임시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일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돈 버는 기간은요, 30세에서 55세죠. 지금 여러분 남편은 몇 세이세요? 최근에는 더 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다들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 부르지 않으면 그게 제일 불안하대요. 회사에서 부르지 않으면 그게 잘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항공회사들은요, 다 90% 그 지급이 되고 있지 않죠, 월급이.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그 회사를 다닐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돈 버는 기간은 30세에서 55세인데요. 돈을 쓰는 기간은 1세에서 100세라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120 몇 세인가 되신데요. 한국 분이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지금 최근에 80대 되신 분들을 보면요, 예전에 60대인 것 같아요. 신체 나이가. 그리고 지금 현재 60대들은요, 예전에 40대예요. 너무 젊고 건강하시고 또 한 번씩 또 튜닝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력을 가지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돈 쓰는 기간만 늘어난다면요, 그건 어쩌면 재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요,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예요. 그죠? 아기부터 연세 드신 노인들까지 다 제 꿈은 건물주예요. 왜냐? 그걸 인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정한 인세를 받는 분이 또 있어요. 이런 장범준 같은, 자, 저작권료를 46억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분들은 돈을 받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우리는 돈을 내고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또 노래에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인세는 사실 저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인세가 바로 이 SP 인세라는 거죠. 이 SP 수입, 바로 월 250만 원의 이 수입이요, 금융 자산으로 20억.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내려가요. 지금 금리 이자율 0%의 시대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돈을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10억 건물 자산, 이게 바로 한 25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한 수입과 똑같다는 거죠. 이 내가 제품 쓰고 좋아서 알리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러한 자산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10억 건물 자산도요, 250이 안 된다고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들어서면서 월세를 못 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깎아달라고 또 많이 하시고 안 깎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분들이 속을 타고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SP 수입과 맞먹는다. 결국에는 내가 꾸준히 네트워크를 쌓아놓으면 20억의 자산을 가진 것과 똑같다. 그것도 SP였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시면 월급이 로그인 했다가 그날 로그아웃 됩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숨만 쉬어도 뭐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또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전기세, 그리고 또 요 최근에 정말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이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면서 결제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광고 보기 싫어서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대 비용으로 통신비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인세 수입이라는 거죠. 생필품 바꾸어 써서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이란, 제 꿈이란 바로 이 두 아이였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제 인생, 제 꿈의 정말 참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처음에 제가 아미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엄마 나는 유학 가고 싶어. 나는 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 있어서 유럽을 한 달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여권을 찍고 싶었대요. 한국 오기 싫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유학을 꿈꿨었던 애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니까 계획을 세웠죠.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유학을 보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에. 더군다나 저희 딸이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납부금 비싸다고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과연 제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열심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정말 저희 딸을 비유에 유학을 보낼 수 있었어요. 1년에 드는 돈이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사람은 보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꿈을 하나하나 아이의 꿈과 저의 꿈을 이뤄간다는 거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없지만요. 제가 낳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엄마들이요. 그냥 막연히 되겠지 하고 도전하지 않거든요. 저는 도전해보라고.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은 느닷없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연기를 하겠다고 해서 예고를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원하는 그러한 예고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연기를 했어요. 그 또한 만만찮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또 아미 보너스로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저의 꿈도 이뤘죠. 그 저의 꿈이 어떤 거냐면 뉴욕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사진 찍는 거, 그쵸? 많은 분들이 원하죠. 그리고 저곳은 지금 브런치 했던 곳인데요. 우리 그 사라베스라는 정말 유명한 브런치 카페예요. 저희 딸이 예약을 해놔서 저 사라베스에서 아침에 그 브런치를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정말 이런 꿈들을 이루는구나. 라는 내 꿈의 목록에 적어졌던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장면이 바로 제가 또한 꿈에서 이뤘던 뮤지컬인데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는 거였어요. 라이온 킹의 마지막 커튼콜인데요. 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저걸 보면서 또한 너무 행복했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제 꿈의 70%가 여행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여행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한 아이들이 또 원했던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또한 이렇게 놀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포르투갈,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페나성에서 만찬을 또 즐기게 되었고요. 또 파트너 사람들과 함께 또 삿포로 그리고 뭐 두바이 이런 많은 여행들을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희 아들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연기를 하고 했다가 이제 그 당시에 미투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또 연극영화과 선생님들이 미투로 물러가시는 걸 보고 얘가 회의감을 느껴서 자기가 재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래? 자기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여행? 자기 꿈을 이뤄가고 싶다고. 자기 꿈의 목록에 두 번째에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오로라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11월 달 남들 수능 보고 있을 때 얘는 레이캬비크에 가서요, 첫날 바로 저 오로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쫙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내 꿈에 두 번째 꿈을 이루었어.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엄마도 꼭 와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카톡을 보냈는데요.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했어요. 그 아들이 삿포로 저희가 여행 갔을 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저희 아들이 인터뷰하는 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친구 같은 엄마?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스스로 우리 집은 밥은 셀프다. 자주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꿈을 계속 위해서 전진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사업하는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미안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둘이서 저녁에 밥 먹고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밤에 들어와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살아가는 정말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업하는 엄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나에 대해 좀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1살짜리 아들에게 사업하는 엄마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잘해주지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러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엄마였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책 읽는 모습의 엄마,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엄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멋있다는 21살짜리 아들에게 멋있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일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익숙한 일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나의 고정관념에 쌓여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정말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 사진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정말 진정하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내가 돈 누구한테 베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베풀 수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 정말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꿈들 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 그 기회,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좋은 일, 이 사업이 꾸준히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끝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요. 저도 시작은 7,333원이었어요. 남편이 그 돈이 73,000원이 되고 73만 원이 되고 이게 730이 되고 이게 7,300이 되고 7억 3천이 될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가 뭔가 도전을 해보면 아마 그 도전 때문에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나창이라고 하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님,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